자, 이번엔 반격편이고요. 우선 사나이가 잡혀가면서 지금껏 이 맨션에서 이런 살인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다른 입주민들도 알게 됩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3명이 추가가 되고요. 시즌 1의 경우는 사실 주인공 부부라고 했지만 나나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흘러갔다면 시즌 2에서는 남편인 쇼타의 입장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나나의 장례를 끝낸 쇼타는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다짐하게 되는데 復讐する気満々だよ. 그럼 시즌 1에서 게임을 했던 사람들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전체 13명 중에 누군가를 죽였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4명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아까 알게 된 원래 입주민 3명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304호에 스미카라고 이사간 집이 있었죠. 여기에는 시노부라는 남성이 이사를 옵니다. 근데 시즌 1에서 출연도 하지 않은 사람을 시즌 2에서 갑자기 범인이었다 하지는 않겠죠. 이걸 반대로 해석해보면 동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쇼타는 304호에 이사온 시노부가 공학부 학생이라는 걸 알고 지금까지 모아온 정보와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면서 의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이라는 게 AI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며칠 걸릴 거라고 시노부는 이야기하게 되고, 그동안 주인공은 직접 의심 가는 입주민들을 조사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해서 시즌 2에서는 주인공 쇼타와 새로 이사온 시노부, 그리고 시즌 1에서 나나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갔던 사와, 이렇게 3명이 주축이 되어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근데 이쯤에서 저희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할 게,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에도 은근슬쩍 사화가 끼어있죠. 보통 이런 드라마는 곁에 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힝 속았지 내가 범인이지롱 하면서 통수를 치잖아요. 그래서 쇼타는 사화를 처음 만났을 당시를 떠올려 보는데, 분명 그때 사화는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쇼타는 그때 남자친구는 어찌 되었냐고 묻는데, 사화는 의외의 말을 하는 것이, 그 남자친구는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쇼타는 이런 추리를 시작하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화는 죽이고 싶은 사람의 하야카와 교수라고 평소 트러블이 있던 교수 이름을 적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남자친구 이름을 적었고 교환살인으로 그 남자친구가 죽은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차례가 된 사화가 관리인이라든지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를 죽인 게 아니냐 의심을 하는데, 이때 시노부가 하야카와 교수는 자기도 알고 있다면서 자기도 사화와 같은 대학을 다니는데 실제 그런 교수가 있다며 의심은 풀리게 돼요. 사실 한 번은 거쳐야 될 작업이었죠. 충분히 의심해 볼만 했다고 봅니다. ごめんなさい. 근데 이쯤에서 놀라운 사실이 공개가 되는데, 시즌 1에서 최종 빌런이라고 한다면 402호의 사나에였죠. 자기 아들을 골방에 가둬두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왜 그랬던 건지가 밝혀져요. 사실 소이치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아이가 아니라 장난으로 친구를 차에 밀어버릴 만큼 사페적 성향이 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나이는 아들을 몰래 집에 가둬두고 숨겼던 건데, 그걸 관리인이 목격하게 된 거였고 이를 빌미로 해서 금품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おっと、大型犬ですか. 시즌 1에서 나나가 했던 추리와 중첩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사나이는 게임에서 관리인을 적었던 건데 누군가 진짜 관리인을 죽이자 자신도 유타로를 죽이게 된 거란 거죠. 그러니까 살인의 도표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밝혀지냐면, 시즌 1에서 항상 혼자 놀던 소라라는 아이가 있었죠. 이 아이를 소이치가 죽이려고 했는데 주인공이 발견해서 구하게 된 거였어요. 아니요.
근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게 같은 시각 사와 또한 누군가에게 습격당해 지하철 선로로 떨어지게 되는데 목숨은 건지지만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이후 AI 프로그램이 입주민의 데이터로 가장 범인에 가까운 인물을 산출하게 되는데 의외로 결과는 204호의 니시무라 준을 지목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오리지널 게임 참가자가 아니죠. 그냥 드라마 횟수 늘리기용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일단 지목은 됐으니까 조사가 들어갑니다. 쇼타는 예전 관리인 사무소에서 준이 나오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 준은 관리인과 친구였다면서 같이 마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밖에는 뭐 어떤 증거라거나 나온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누가 관리인을 죽였는지 그리고 코노와 나나는 누가 죽였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일단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보시는 것 마냥 게임 참가자가 아닌 카요를 포함해서 3명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게임과 관이 없는 또 한 명이 죽어서 발견이 됩니다. 경찰 중에 카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쇼타에게 범인에 대해 알았다면서 연락을 한 후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형사는 왜 게임과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선 경찰이라는 건 이 맨션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투입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람은 죽어야겠다고 리스트가 짜여졌다면 그 안에 이 형사는 있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사건과 별도로 살인을 저지르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의심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치트키를 썼죠. 기억나십니까? 오프닝 화면에서 이 사람은 왜 체크가 되어 있을까 싶은 인물이 있었는데 501호의 사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도 안 오는데 장화를 신고 매일 아이스박스를 들고 다니고 하는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이 사람이 혹시 하는 냄새가 나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사와 집에서 도청기가 발견이 되거든요. 알고 보니 사와는 후치야마라는 남성에게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치야마가 누구였지? 라고 하실 분 계실 텐데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고요. 여기서 처음 나와요. 시리아이? 암튼 도청기가 발견되면서 쇼타와 경찰은 이 우치야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우치야마는 그동안 벌어진 살인은 자신이 한 거라며 영상 하나를 남기곤 자살해버립니다. 우선 미사토 부부를 자기가 죽였다고 하고요. 카요도 죽였다면서 당시 증거도 보여줘요. 이뿐 아니라 우키타는 물론이고 코노의 나나까지 자기가 죽였다고 말을 하는데 경찰인 카미야 같은 경우는 당시 죽이는 과정까지 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범죄는 모두 이 우치야마가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 이유가 있어야겠는데 그건 사화를 도청하면서 이 맨션에서 이런 범죄가 벌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화 곁에 시노부라는 존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치야마는 사화에 대한 배신감으로 전철 선로로 밀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구만 하실 분은 없겠죠. 물론 쇼타도 이놈이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가 힘든데 다시 한번 여기서 우치야마와 사화가 관여된 게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사화의 알리바이는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슬슬 결말인데요. 지금까지의 힌트를 토대로 취합하면 오리지널 게임 참가자가 4명이 있고 그 외에 추가한다면 AI가 범인으로 지목했던 준이랑
항상 장화를 신고 있는 501호의 산호 정도 추가할 수 있겠죠. 이 중에 범인이 있을 텐데 우선 주니치로 같은 경우 신경 쓰이는 게 예전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공개를 안 했었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그 안에 주니치로가 죽인 사람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근데 그게 누구냐면 사와의 죽은 남자친구였습니다. 男の方は黒島沙和の当時の彼氏闇留春樹であることは確認済みです。 자, 그러니까 사와가 죽었으면 한다 했던 사람은 하야카와라는 교수가 아니라 사실은 전 남친이었던 거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왜 전 남친의 이름을 적었는지는 일전에 설명을 했죠. 죽은 남자친구가 폭력적이었고 먹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었잖아요. 그럼 사와가 원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다음 차례는 사와가 되는 거고 그 대상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누구였냐면 미사토였던 거예요. はい、びっくりしてください。 근데 이게 사와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시즌 1에서 보면은 사와는 나나를 도우면서 사건을 풀어나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종이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지를 유추하면서 찾아가 죽이는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카요도 죽이고 이후 사람들을 쭉 죽인 건데 My name is 사와 쿠로시마. Nice to meet you. もっと城田君と一緒にいたい。はい。他に何か？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왜 사와가 알리바이가 있다 했었냐면은 자기가 범인이라고 했던 우치야마가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와는 주니치로의 살인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만의 살인 게임을 이어갔던 건데 그럼 관리인 같은 경우는 어찌 된 건가 싶잖아요. 관리인은 자살한 게 맞습니다. 俺のことは誰も愛しちゃくれねえもんな。 원래 병을 가지고 있던 상태이기도 했지만은 더 큰 원인은 자기가 뽑은 종이에 자기 이름이 적혀있자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물론 관리인을 적은 사람은 사나이인 거고 이로 인해서 관리인은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마작 친구인 준이 목격하게 됩니다. 준은 친구가 눈앞에서 죽자 충격을 받게 되고 이것이 입주민들 탓이라고 생각해서 협박장을 보내고 했던 거예요. 근데 협박장을 받은 사람 중에 사나에 같은 경우는 큰 비밀이 있었죠. 자기 아들이 사이코패스라는 걸 숨겨야 했던 거고 시즌 1에서 그런 행동까지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인의 자살과 준의 협박으로 이어지는 살인 루트와 주니치로를 시점으로 한 사와의 살인 루트 이렇게 두 개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501호의 산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관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맨션에서는 애완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고. 산호는 항상 장화를 신고 다녔는데 그거는 집에서 악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本山美紀子さん、ちょっとこれどういうこと？ここペット禁止ですよ。 힝 속았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살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받게 되고요.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추리물의 왕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사실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런 건데 드라마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와가 범인일 거라는 요소는 곳곳에 대놓고 뿌려져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제작사 측에서도 이 드라마는 누가 범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드라마 홈페이지에도 재밌는 요소가 있었는데 범인역 배우의 소개글을 보시면 문장 앞단어가 고노코다요. 그러니까 이 아이입니다라고 대놓고 지목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제가 축약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생략한 요소가 있고요. 특히 시즌 1 같은 경우는 요약이라기보다는 내가 추리하는 과정을 묘사했던 영상이지 않나 싶은데 직접 드라마를 보셔도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끝! 추가 촬영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 채널의 성격은 써머리거든요. 그래서 작품 해석이라든지 뭐 개인 감상 같은 거는 되도록 삼가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영상 편집하면서 너무 개인적인 추측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근데 작품 성향이 뭐 등장인물들이 많고 캐릭터들의 서사가 좀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교환살인이라는 중심 사건으로 모이지 않는 요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작품은 구심점이 되는 소재가 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라고는 말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선 주인공 부부 같은 경우는 서로를 너무도 사랑하는 관계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 한쪽은 유부녀고요, 한쪽은 15살 어린 남자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또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죠. 그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103호의 주인이치로 같은 경우는 불륜을 한다고 나와요. 하지만 이후 아내가 다시 받아줍니다.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201호의 우키타라는 남성은 어릴 때부터 아일이라는 친구의 딸을 대신 키웠는데, 피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부녀의 정이라는 게 생겼겠죠. 이런 요소가 극으로 간 게 사나이이지 않나 싶은데, 아무리 자식이 사이코패스지만 어머니로서 지키고 싶은 존재란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종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 외에도 맨션에서 악어를 키우는 산호 같은 경우도 있고, 유주르라는 캐릭터는 엘리베이터를 좋아해요.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상대가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와라는 캐릭터를 다시 보면은 일반적인 행동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건데, 이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살한 관리인 같은 경우는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카요라거나 사와에게 맨 처음 죽은 미사토 같은 경우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사와는 다릅니다. 때리긴 해도 남자친구가 있었고, 자기 대신 죽어준 우치야마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사와는 사랑이란 핑계를 댈 뿐이지 그냥 자신의 욕구에 충실했던 사람일 뿐이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작품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고요. 당신은 모르실 수 있지만 누군가 분명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랑의 감정을 주변에 표현해 보세요.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